서울 시내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사이,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는 서울수학연구원의 내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인류 난제의 해법을 탐구하는 지성의 요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 대신 깊은 좌절과 피로가 역력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천재들이 도전했지만 누구도 풀지 못한 불가능한 문제라 불리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그들의 자존심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수학계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견되었지만 그만큼 난해하고 복잡하여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연구원 곳곳에 설치된 거대한 화이트보드와 유리벽은 복잡한 수식과 기호들로 가득했다. 셀 수 없이 많은 방정식과 그래프, 미분과 적분의 흔적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각자의 연구실에서 혹은 중앙홀에 모여 앉아 연구원들은 연필을 쥔 채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어떤 이는 초조하게 펜을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밤샘 연구와 끝없는 실패가 남긴 고뇌의 그림자가 선명했다. 그들은 천재였지만 이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했다. 좌절감은 마치 끈적한 거미줄처럼 연구원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몇몇 젊은 연구원들은 이미 포기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고 중견 연구원들의 눈빛에서도 희망보다는 피로가 짙게 배어나왔다. 이곳은 천재들의 무덤이 되어가는 듯했다. 바로 그 시간, 연구원의 낡은 측문으로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안지우, 18살의 그녀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후줄근한 교복과 낡은 운동화, 그리고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는 그녀의 평범함을 넘어 초라함마저 느끼게 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딘가 모르게 위축된 기색이 엿보였다. 지우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그녀의 삶은 늘 빠듯했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수룩한 시골뜨기라며 비웃었고 학교에서도 그녀는 늘 존재감 없는 멍청한 아이로 치부되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늘 가난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날 지우가 연구원에 오게 된 것은 학교의 견학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명문과학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 견학이었지만 인솔교사의 착오로 그녀의 이름이 명단에 끼어들게 된 것이었다. 지우는 사실 이런 복잡한 과학 연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당장 오늘 저녁 할머니와 먹을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다음 달 밀린 월세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견학을 무사히 마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연구원의 화려하고 웅장한 내부는 지우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벽을 가득 채운 어려운 용어들은 그녀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이질적인 공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견학그룹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처럼 열정적으로 설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저 건성으로 주변을 훑을 뿐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의 시선이 한 연구실 안으로 향했다. 연구실 안에는 거대한 유리판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온통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다른 연구원들의 초조한 모습과는 달리 그곳에 한 젊은 연구원, 이현우는 유리판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으려는 듯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우의 손에 들려있던 마커펜이 미끄러지면서 유리판 위로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리판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현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허리를 굽혀 펜을 주었다. 그는 긁힌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자국은 우연히도 유리판에 쓰여있던 복잡한 수식의 한 부분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지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커펜이 긁고 지나간 자국에 묘하게 끌렸다. 그것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홀로 빛나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우연한 실수로 보였겠지만 지우의 무의식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긁힌 자국이 단순한 선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직감했다.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 수많은 파편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파티를 할 때 우연히 발견했던 박고랑의 배열, 시장에서 과일을 정리할 때 무의식적으로 배열했던 사과의 줄, 그리고 낡은 손수건에 술을 놓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바늘의 궤적. 이 모든 것이 지금 눈앞의 유리판에 그어진 한 줄의 선과 연결되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맑고 순수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통찰력이 번뜩였다. 그녀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의 정신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비범한 직관이 미세하게 깨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나비처럼 그녀의 내면에서 날갯짓을 시작하는 존재였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연구실 문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흥분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어떤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커펜에 긁힌 자국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제시된 유일한 이정표이자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점이었다. 지우는 이 순간 자신이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그리고 그녀의 삶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음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서사의 첫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안지우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서울 수학연구원에서 보았던 그 유리판, 그리고 마커펜이 우연히 그었던 그 한 줄의 선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다.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그 선으로 이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대신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서울 수학연구원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토록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연구원 정문은 경비가 삼엄했지만 지우는 전날 견학 때 이용했던 낡은 측문이 기억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으로 가보니 다행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인적 없는 복도를 지나 그녀는 전날 보았던 그 연구실을 찾아냈다. 연구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연구실 안은 고요했다. 유리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마커펜이 그었던 그 선은 어제와 다름없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선은 마치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유리판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손이 저절로 뻗어져 나갔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물건처럼. 그녀는 자연스럽게 닳고 다른 마커펜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유리판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자 알 수 없는 전율이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의 눈은 유리판 위에 복잡한 수식들을 훑었다. 그녀는 수학을 잘 알지 못했다. 오히려 늘 수학은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수식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기호들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어제 그어진 그 선이 놓여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지우의 손이 움직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마커펜을 들어 어제 그어진 선에서부터 한 줄을 더 그었다. 그 한 줄은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완벽하게 기존의 선과 연결되었고 유리판 전체에 쓰여 있던 복잡한 수식들의 배열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렬시켰다. 그녀는 그저 본능에 따랐을 뿐이었다. 어떤 계산도, 어떤 논리도 없었다. 마치 숨겨져 있던 길이 눈앞에 드러난 것처럼.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천재들이 헤매던 미로의 출구를 찾아낸 것이었다. 완성된 선은 간결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며 2명의 젊은 연구원이 들어섰다. 그들은 어제 지우가 보았던 이현우 연구원과 그의 동료였다. 이현우는 지우의 모습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에 들린 마커 펜과 유리판 위를 응시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우가 방금 그은 그 선은 그들이 수십 년간 찾아 헤매던 그 문제의 해답이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하여 오히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해법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현우의 동료 연구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이현우는 지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가씨, 방금 뭘 하신 거죠? 저 선은 이 문제의 해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지우는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 한 줄의 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본능적으로 이끌렸을 뿐이었다. 저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이현우는 유리판에 그어진 선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자신이 밤낮으로 고민했던 수많은 가설과 해법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지우가 그은 이 한 줄의 선은 모든 복잡함을 꿰뚫는 단 하나의 진리였다. 그는 흥분으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토록 간결하고 명확한 해법이라니. 우리가 얼마나 헛된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 순간 연구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권위적인 목소리가 연구실 안으로 울려 퍼졌다. 이현우 연구원,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민준 교수였다. 서울 수학연구원의 수장이자 불가능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였다. 그는 수십 년간 이 문제를 연구해왔고 자신의 명성과 권위를 이 문제의 해결에 걸고 있었다. 김 교수는 흰 가운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권위와 오만함이 뒤섞인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어떤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연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존재는 가차없이 제거하려는 냉혹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김 교수의 시선은 이현우와 함께 서 있는 지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지우의 허름한 차림새와 앳된 얼굴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곳에 웬 아이가 들어와 있는 거지? 그리고 저 유리판은 또 뭐고 감히 누가 내 연구실에 함부로 손을 댄 게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현우는 황급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교수님, 잠시만요. 이 학생이 놀랍게도. 하지만 김 교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놀랍다니 감히 이런 애송이가 우리의 연구실에 들어와 장난질을 한단 말인가 즉시 끌어내고 보안을 강화하도록 해.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연구 공간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했다. 특히 하찮아 보이는 소녀가 자신의 오랜 연구 대상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긁었다. 지우는 김 교수의 위압적인 태도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그었던 선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유리판 위에 자신의 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선은 그녀에게는 그저 단순한 획이었지만 김 교수에게는 자신의 왕국을 더럽힌 불순한 낙서에 불과했다. 이현우는 김 교수의 오만함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지우가 발견한 해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우를 보호해야 한다고 직감했다. 교수님, 이 학생이 그은 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문제의 해답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김 교수는 코웃음을 쳤다. 해답 이 멍청한 아이가 이현우 연구원, 자네도 드디어 미쳤군. 수십 년간 천재들이 매달려도 풀지 못한 문제를 감히 저런 어린애가 한 줄 긋는다고 해결된다는 말인가. 이건 명백한 모욕이야. 그는 지우를 경멸하듯이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우의 가난한 차림새와 어수룩한 외모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우가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여겼다. 보안팀을 불러 당장 이 아이를 끌어내고 이현우 연구원에게는 징계를 내릴 것이다. 감히 이런 사기를 치려 하다니. 김 교수의 목소리는 연구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진실을 덮으려 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해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지우의 한 줄이 자신의 수십 년간의 노력을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먼 상태로 만들었다. 지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김 교수의 차갑고 분노에 찬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반항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멍청하다는 비난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은 선이 진짜 해답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관을 믿고 싶었다. 보안 팀원들이 연구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우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김 교수의 얼굴에 비친 오만함과 두려움을 보았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비록 어수룩한 소녀일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직관만큼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유리판에 그어진 자신의 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푼 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운명을 바꾸고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시작점이었다. 서울수학연구원의 벽은 천재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한 어수룩한 소녀의 간결한 선이 그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할 참이었다. 서울수학연구원에서 안지우가 일으킨 작은 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현우 연구원이 몰래 촬영한 유리판 사진이 연구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 퍼지면서 어수룩한 소녀의 한 줄이 수십 년 난제를 풀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천재들만이 모인다는 서울수학연구원에 명성이 있었고 김민준 교수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소문은 점차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확산되기 시작했다. 유리판의 선명한 사진과 함께 김 교수가 지우를 끌어내고 이현우 연구원에게 징계를 내리려 했다는 증언이 덧붙여졌다. 이 소식은 언론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특히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박선영은 이 사건에 대한 직감을 느꼈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다. 박선영은 서울수학연구원의 명성과 김민준 교수의 완고한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내부 제보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이현우 연구원에게도 접근했다. 이현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진실을 밝히고 지우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박선영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김 교수가 과거에도 타인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했던 여러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현우는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견한 오래된 자료철에서 그가 이미 수년 전부터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였다. 박선영의 기사는 폭풍을 몰고 왔다. 천재들의 오만함, 소녀의 재능을 짓밟다 서울수학연구원의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김민준 교수의 은폐 시도와 과거의 표절 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졌다. 기사에는 지우가 그은 선의 사진과 함께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그 선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이 실렸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서울수학연구원과 김 교수의 추악한 이면을 알게 되면서 분노했다. 천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오만함과 부패는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인터넷은 지우를 응원하는 목소리와 김 교수를 비난하는 댓글로 뒤덮였다. 김민준 교수는 사면촉에 몰렸다. 그는 언론의 맹렬한 비난과 대중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자신의 권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수룩한 소녀의 헛된 장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불붙은 여론은 그의 통제를 벗어났다. 그는 지우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으로 매도하며 그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그는 심지어 지우의 가족 배경과 가난한 환경을 들먹이며 그녀의 주장을 폄하하기도 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는 것이었다. 지우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대중의 관심과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모든 뉴스에 오르내렸고 그녀의 얼굴은 신문 한 면에 실렸다. 그녀는 김 교수의 비난과 언론에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는 그녀를 비웃던 아이들이 갑자기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녀를 괴롭히던 아이들조차 그녀를 피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고, 지우는 할머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현우는 달랐다. 그는 지우에게 연락하여 그녀를 격려하고 지지했다. 그는 지우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지우가 결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설득했다. 이현우는 지우의 재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해법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는 지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 주었다. 지우 씨, 당신은 천재입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숨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지우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현우는 또한 지우의 해법이 왜 그렇게 간결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이 기존 수학계의 어떤 고정관념을 깼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는 지우가 사용한 한 줄의 선이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수학자들이 간과해왔던 차원 축소의 개념을 본능적으로 적용한 것임을 알려주었다. 그 선은 복잡한 다차원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2차원 평면으로 가져와 직관적으로 해법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현우의 설명은 지우에게 자신의 직관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심오한 통찰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특별한 재능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지우의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혼란에 사로잡혔지만 이현우의 격려와 자신의 직관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그녀는 점차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멍청하다는 사회의 낙인과 김 교수의 비난에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해법이 단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과 부패에 맞서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한 줄이 가져온 파장을 감당하고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수룩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불의에 맞서는 용감한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현우는 지우에게 김 교수가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김 교수는 지우를 완전히 매장시키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할 것이었다. 이현우는 지우에게 이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힐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제안이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언론인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어린 소녀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김 교수의 거짓말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은 선이 진짜 해답이라는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강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 교수의 기자회견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서울수학연구원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를 걸고 안지우를 철저히 매도하려 했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취재 열기로 가득했다. 김 교수는 단상에 서서 침통한 표정으로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최근 서울수학연구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저의 연구 성과를 폄훼하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어린아이의 철없는 장난과 일부 무책임한 언론의 부추김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수십 년간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해왔으며 결코 터무니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피해자 의식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김 교수의 뒤에는 그의 측근 연구원 몇 명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 역시 김 교수의 권력 아래에서 오랜 시간 편승해온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김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겁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김 교수의 거짓말에 기꺼이 동조했다. 하지만 그때 기자회견장 뒷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선두에는 안지우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현우 연구원과 박선영 기자가 굳건히 함께했다. 지우의 얼굴에는 여전히 앳된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와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번뜩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상의 가장 높은 단상에 스스로 걸어들어온 용감한 전사였다. 그녀는 이현우와 박선영에게 얻은 정보와 자신의 직관을 바탕으로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으며 김 교수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현우는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격려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박선영 기자는 카메라를 향해 섬광처럼 번쩍이는 플래시를 터뜨리며 지우의 모습을 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김 교수는 지우의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감히 저런 아이가 당장 끌어내 어떻게 이런 곳에 침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목소리를 높여 보안팀을 불렀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기자들의 관심은 지우에게로 쏠려 있었다. 기자들은 김 교수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우를 향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안지우 씨,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맞습니까? 당신은 왜 이곳에 오게 된 거죠?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이내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지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김민준 교수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제가 발견한 해법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김 교수는 분노에 찬 얼굴로 지우를 노려보았다. 이 건방진 아이가 내가 경고했다. 너에게 어떤 결과가 닥칠지 각오해라. 지우는 김 교수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 교수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교수님, 진실은 거짓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은 한 줄의 선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김 교수가 지난 10년간 이 문제에 대해 발표했던 수많은 논문과 가설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교수님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그 이유는 교수님께서 문제의 본질을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그은 한 줄의 선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제가 그은 이 선은 단순한 획이 아닙니다. 이 선은 다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2차원 평면으로 가져와 가장 간결하고 직관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차원 축소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법이 반드시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만 도출될 수 있다고 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가장 단순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태블릿을 이용해 김 교수의 과거 논문들과 자신의 해법을 직접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 교수의 논문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가설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접근 방식이 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김 교수가 사용했던 복잡한 수식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며 그 자리에 자신의 간결한 선을 그려 넣었다. 그 선이 그려질 때마다 복잡했던 수식들은 놀랍도록 명쾌하게 정리되었고 문제의 핵심이 드러났다. 교수님의 논리적 오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를 고려하셨고 문제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사고의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연구해온 베테랑 학자처럼 침착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갔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은 숨죽인 채 지우의 설명을 경청했다. 그들은 그녀의 당당함과 놀라운 통찰력에 압도당했다. 김 교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지우의 방역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주장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명성과 권위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의 오랜 노력이 한 소녀의 간결한 직관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오류를 낳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김 교수의 과거 표절 의혹을 폭로했다. 그녀는 이현우가 수집한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말했다. 또한 저는 교수님께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다른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려 했던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닙니다.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타인의 노력을 가로채셨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김 교수의 측근 연구원들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더 이상 김 교수를 옹호할 수 없었다. 그들의 비겁함과 침묵은 대중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진실의 무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지우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과 용기로 불의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다. 그녀의 한 줄의 선은 이제 단순한 해답을 넘어 진실과 정의를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세상은 이제 그녀를 어수룩한 소녀가 아닌 진정한 천재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안지우의 폭로 기자회견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김민준 교수가 긴급히 소집한 기자회견은 오히려 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의 오만함과 거짓말은
지우의 간결하고 명쾌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대중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울수학연구원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김민준 교수는 순식간에 추락한 권위의 상징이 되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연구원 내부에서는 김 교수에게 등을 돌리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의 측근이었던 연구원들마저도 더 이상 그를 옹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김 교수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연구자들의 성과를 가로챘다는 추가 증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둑이 터진 듯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진실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연구원 내부 감사팀이 꾸려졌고 김 교수의 연구실과 재정 상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비리는 생각보다 광범위했다. 그는 연구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자신의 논문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조작하여 게재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되었다. 이현우 연구원은 내부 고발자로서 용기 있는 증언을 이어갔다. 그는 김 교수가 자신을 회유하고 협박하려 했던 과정들을 상세히 밝혔다. 그의 진술은 김 교수의 위선적인 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박선영 기자 역시 끊임없이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집요한 추적은 김 교수의 마지막 도피처마저 빼앗았다. 그녀의 기사들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학계의 고질적인 권위주의와 부패를 비판하며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안지우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소녀로 추앙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특히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지우의 존재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그녀는 멍청하다는 낙인 아래 숨겨져 있던 수많은 잠재력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지우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고생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언론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다. 그녀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기자들이 진을 쳤고 그녀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처음에는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지만 지우는 이내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편견을 통해 사회의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재능은 겉모습이나 배경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서울수학연구원에서는 불가능한 문제의 해법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내외 저명한 수학자들이 모여 지우가 제시한 해법을 면밀히 검토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천재들이 머리를 싸매던 문제였기에 위원회는 처음에는 신중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우의 해법을 검토하면 할수록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한 줄은 단순히 정답을 맞힌 것을 넘어 문제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 자체를 뒤바꾸는 혁명적인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기존의 복잡한 수학적 체계를 벗어나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지우의 해법을 불가능한 문제의 공식적인 해답으로 인정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수학계는 그녀의 해법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 뜨거운 논의를 시작했다. 지우의 해법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푼 것을 넘어 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의 통찰력은 기존의 복잡한 계산과 방대한 데이터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관과 본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김민준 교수에 대한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의 비리와 부정행위는 명백한 증거들과 함께 만천에 드러났다. 그는 연구원장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모든 학술 활동에서 영구 제명되었다. 법적인 처벌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명성과 권위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 어수룩한 소녀의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몰락은 오만함과 부패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 되었다. 서울수학연구원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청산하고 젊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우의 사례는 연구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연구원들은 이제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제 천재 소녀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강연 요청과 인터뷰 제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노력했다. 그녀는 강연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재능이 단순히 수학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직관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다. 지우는 서울수학연구원의 특별연구원으로 초빙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교복을 입은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연구원에 출근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연구실을 배정받았고 최신 장비와 자료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연구는 이제 불가능한 문제를 넘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지성과 직관을 아낌없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고 순수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가는 길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임을 직감했다. 안지우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했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서울수학연구원의 특별연구원이 된 후에도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고향 마을을 찾아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지우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동시에 손녀가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될까봐 염려했다. 지우는 그런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자신의 재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힘든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모든 이들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김민준 교수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모든 공식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서울수학연구원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에 대한 법적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는 연구기금 횡령, 연구 데이터 조작, 그리고 여러 차례의 표절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의 죄는 명백했으며 그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 과정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과거 존경받던 학자의 추악한 이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사회는 큰 충격과 동시에 권위주의에 대한 반성을 시작했다. 김 교수의 변호사는 그의 정신건강 문제를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지만 그가 저지른 명백한 범죄와 그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재판정에서 김 교수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절망과 후회로 가득했다. 그는 지우가 제시한 해법을 부정하고 그녀를 매도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권력과 명성은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이끈 주범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몰락은 오만함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 되었다. 한편 서울수학연구원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새로운 연구원장으로 젊고 개혁적인 학자가 부임했고 연구원 내부의 폐쇄적인 문화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연구원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특히 불가능한 문제의 해법을 발견한 안지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팀이 꾸려졌다. 이 팀은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는 혁신적인 연구를 지향하며 다양한 분야의 재능 있는 젊은 학자들을 영입했다. 이현우 연구원은 이 팀의 핵심 멤버가 되어 지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지우는 서울수학연구원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가능한 문제의 해법을 바탕으로 더욱 심오한 수학 이론들을 탐구했고 새로운 가설들을 제시했다. 그녀의 연구는 단순히 수학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직관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복잡계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 그녀의 통찰력은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대처럼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는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젊은 과학자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는 또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위한 멘토가 되었다. 그녀는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이 부여하는 겉모습이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세상에 증명할 용기를 가지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우는 자신이 받은 관심과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강연료와 인세 대부분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그녀는 또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성과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 사용하고자 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단순한 천재 소녀를 넘어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해 나갔다. 김민준 교수의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한때 존경받던 학자에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몰락은 학계에 큰 경고를 주었고 앞으로 학자들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사례는 오만함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지우는 김 교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복수심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김 교수가 자신의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했다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인간에게는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과 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김민준 교수의 몰락과 안지우의 부상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학계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재판은 학계의 오랜 관행과 권위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위치와 책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젊은 연구자들은 지우의 용기에 영감을 받아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수학연구원은 지우의 해법을 기념하고 그녀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연구원 중앙홀에 거대한 대리석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에는 불가능한 문제의 해법인 지우의 한 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안지우는 25살의 어엿한 젊은 과학자로 성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서울수학연구원의 핵심 인재였지만 그녀의 활동 영역은 수학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천재 소녀가 아닌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혁신가이자 성우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복잡한 수학 이론을 사회 문제에 적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특히 그녀는 인공지능 윤리, 기후변화 모델링, 그리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지우는 자신이 얻은 명성과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는 안지우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녀는 직접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고, 특히 소외된 지역의 학교들을 찾아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녀의 강연은 언제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운이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현우 연구원은 이제 지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가 되었다. 그는 지우가 설립한 재단의 이사직을 맡아 그녀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했고, 연구 분야에서도 그녀와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다.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깊은 우정을 쌓았다. 박선영 기자는 지우의 성장 과정을 꾸준히 추적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지우의 삶이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사회의 부조리와 편견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용기의 상징임을 강조했다. 지우는 여전히 매주 주말 고향 마을을 찾아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에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할머니는 지우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녀가 늘 겸손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잃지 않기를 당부했다. 지우는 할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겼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오만함의 도구가 아니라 겸손과 봉사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지우는 유엔으로부터 특별 강연 초청을 받았다.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녀의 통찰력과 해법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석학들 앞에서 강단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명료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그녀는 복잡한 수학 이론과 통계 데이터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빈곤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문제의 해법 또한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곳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것은 바로 협력과 공감, 그리고 편견 없는 소통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해법은 때로 가장 단순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에 해답이 한 줄의 선에 있었듯이 인류의 문제 또한 우리가 서로의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위나 명성이 아니라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한 줄을 그을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녀의 강연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수학 천재를 넘어 인류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세상은 그녀를 통해 진정한 천재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과 용기, 그리고 겸손함이었다. 안지우는 자신의 한 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영원한 메시지로 남을 것이다.